안녕하십니까, 김성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도적 지원이란 미명하에 들어가는 식량이 그 지원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는 식량이 김정은의 치적으로 전락되고 김정은 정권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쌀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쌀을 보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북한의 만성적 기근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농업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일반 성인들이 생각하는 딱 그만큼의 상식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990년대 초부터 들이닥친 북한의 식량난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1995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대고 말했던 이상기후 현상과 대홍수를 그 원인으로 제시해 봅니다. 1994년에 김일성이 죽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곳만큼이나 비가 쏟아졌다라고 북한 당국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엔 유달리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해 채소며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북한 사람들을 기근 사태에 몰아넣게 한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한때 아프리카 나라들의 주체농법을 전수해 준다면서 대표단을 파견하고 옥수수 종자를 퍼 나르던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제발 도와달라고 구걸 행각에 나섰던 것도 바로 1995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한 나라에 파견되어 북한의 주체농법을 설파하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전하던 외교관 출신 탈북자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외교관 출신 탈북자가 유럽에서 했던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국제회의란 회의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른바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농법을 설파하고 북한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선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어느 날 노동당에서 파견된 농업성 부상이라는 사람이 현지에 나타나 지금 당장 발표할 내용이라면서 연설문을 내주었는데, 그 농업성 부상이 영어를 못하니까 외교관 출신의 탈북자가 보고 읽으라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만, 내용을 읽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해 농사가 안 돼서 우리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유럽국들과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에서 쌀을 좀 지원해 달라라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어젯밤까지 연회장에서 우리나라는 식량을 자족하는 나라라고, 이 배경에는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이 있다고 소리 높이 외쳤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식량을 좀 지원해 달라는 공개 연설을 해야 하는 그 비참함 때문에 결국은 탈북까지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1995년 그 한 해에만 식량이 부족하지 않았더라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해마다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식량 배급소가 문을 닫았던 해는 1992년이었다라는 곳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 말부터 북한 농업의 문제점은 서서히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계를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식으로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북한 경제의 몰락이 농사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만큼은 북한 주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니 전기 생산이 감소되고 전기가 없으니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니 북한 최대의 화학공업 기지라는 흥남의 비료공장이 돌아가지 못해 전국적 범위의 농토에 화학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 반세기 동안 우려먹기만 했던 농토의 산성화가 극에 달했음에도 속해석 광산이 돌아가지 못해 토지의 산성화를 막지 못하고 한다는 짓이 군인들을 동원해 땅을 1m 이상 갈아엎으라고 하는데 하루 세끼 강냉이밥에 염장무만 먹어댄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땅을 1m나 파고 들어가 그 땅속의 흙을 뒤집어 놓는단 말입니까? 저도 당시 군인이어서 이 흙갈이란 작업에 주구장창 동원된 적이 있는데 1m는커녕 10cm도 파지 못하고 겉만 흩어서 넌판에 뿌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가 생산되어야 하고 전기가 생산되기 위해선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하고 경제 상황이 나아지기 위해선 북한의 경제 환경이 개혁되어야 하는데 이게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북한이 늘 말하는 영농기술 문제입니다. 이 영농기술 문제의 핵심엔 이른바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농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체농법은 쉽게 말해서 정보당 수확량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모든 농사 환경을 맞추라는 것으로 북한이 농민들에겐 처음부터 죽어도 달성하지 못할 생산 지표로 자리매김했던 기준이고 목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와 논뼈의 정보당 생산량이 총 얼마인데 이를 위해 토지와 물, 농기계, 화학비료를 비롯한 농업 환경과 생산수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고 하고 있고 이는 김일성이 직접 북한의 기후 풍토와 농작물의 생태학적 특성에 맞게 현대과학과 기술의 기초에 만들어낸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산성화되어 있지 화학비료는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지 땅을 파고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 농장마다 굴포를 파야 한다지 농기계는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춘 지 오래 모내기철엔 학생들까지 동원돼서 뭐를 심는다고 난리를 치지 도대체 어떤 농사 환경을 믿고 주체농법이 적시한 정보당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다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농촌에 도입한 가족 단위의 경작제 역시 미리 정해놓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를 개인이 가져도 좋다라고 한 까닭에 북한 농민 전체를 잠재적 도둑놈으로 만들게 하는 폐해만 낳고 있습니다. 이래도 해결 안 되고 저래도 해결 불가능한 저 북한의 농촌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꿀 방법은 딱 한 가지. 현존하는 북한 체제가 바뀌고 농민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북한 식량난은 김정은 정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인재이며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 않고 핵과 미사일에만 몰두하는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식량 구걸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